모두 함께 잘 산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독후토이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 책 내용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한번 써보자고 했고, 여러분이 쓴 글 우리 함께 발표하고 또 친구들이 평가해주고 또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조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보는 힘, 글을 보는 능력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어쨌든 뭐 다른 사람들을 잘 보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걸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 글에 대해서 셀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 힘을 키워서 또 자기 글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 글을 통해서 요 점이 훌륭하다, 요 점이 아쉽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글의 개성, 그 특징들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뛰어나고 좋은 부분들인가? 반대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인가? 만약 나였더라면, 아니면 더 좋은 글이 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바꿔 쓰는 게 더 좋았겠는가? 어떠한 그 대안이 있는 건가? 또는 어쨌든 그 글에서 뭐 치명적인 혹시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치명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속원이 1등이어서 지속원 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속원 글 읽고 준이, 지석이, 하진이, 은민이, 중원이 순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원 발표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제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 실제로 어려운 게 맞는 것 같다. 인터넷 밈 중에 경제학자와 관련된 밈이 있다. 경제학자들은 무엇이든 가정한다는 내용이다. 수많은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도시나 국가 차원에서 경제를 본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되면 생각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아져서 정확한 예측이 정말 어려워진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어떤 이론을 설명할 때 항상 가정을 하는 것이다. 경제학이 예측 불가능성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사회적 경제는 이름에는 경제가 들어가지만 조금 다른 뜻으로 이해했다. 경제보단 사회에 더 집중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경제가 주는 돈 굴러가는 느낌보다는 더 인간적인 감이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는 돈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돈은 수단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 함께 잘 사는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더 넓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협동조합이 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조합원들은 모두 평등한 관계에 있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절대 돈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유명한 예로는 농협, 축협, 수협 등이 있다. 협동조합은 규모가 전국 단위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법은 5명부터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해놨다. 마음 맞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작은 협동조합들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협동조합들이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는 신경 쓰기 힘들다. 작은 협동조합들은 이런 큰 부분에서는 하기 어려운 디테일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은 있다. 그런데 의지와 봉사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힘은 대단하다. 특히 이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좋은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다. 서로를 더 잘 믿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뜻을 품고 있는 인간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다. 사회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돈이 한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면 별로 좋지 않은 일이다. 다행히도 이런 일은 거의 없는 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익숙하지 않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사회적 경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자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좋았고 그리고 그 서론이 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석 투.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놨던 것 같아요. 책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랑 그런 거 되게 깔끔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진, 자신의 생각을 잘 쓴 것 같고, 그리고 경제 이야기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은민, 뭔가 글이 전체적으로 읽기 되게 편했고, 자기 생각을 되게 재밌게 잘 표현해서 재밌었어. 어, 마이크 켜고. 어, 저는 이제 예시록을 많이 들어줘서 좀 이해하기가 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재밌게 했었고, 표현들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 많아서 좋았어. 네. 우리 지도본이 지난 글쓰기에 이어서 오늘 이타소 홈런을 때렸습니다. 우리 지도기가 이번에 다 좋은 글을 잘 써서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읽는 동안에 아, 좋은 글을 읽는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도본 이제 이렇게 해도 돼? 네네네, 됩니다. 네. 자, 지도본이 여기 보니까 경제학자들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점도 좋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품격도 있어. 이렇게 경제학자들에 관련된 밈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흥미도 가질 수 있으면서도 이런 배경 지식까지 갖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 이런 점이 좋아. 게다가 사회적 경제에 경제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성들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박자를 갖추기 때문에 참 좋다는 얘기야.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가 빠졌어, 하나. 이 경제학에서는 가정을 하고 경제학 예측 불가능성을 재밌게 표현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게 정작 사회적 경제하고는 뭔 상관이 있냐. 아, 그거를, 경제와는 관계겠지만 그 경제라는 얘기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는 좋아.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 겉으로 연결되는 거지 내밀하게 속으로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것도 좋다고.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2% 부족할 때라고 해야 되나? 98점은 되는데 그 나머지 2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이 경제의 뭐 경제학자들 어떤 그런 밈이라던가 그래서 지도권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낸 거구나 라고 이렇게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라면 그건 최고라는 거야. 어쨌든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시작이다. 좋은 시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핵심을 잘 파악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점. 아주 좋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돈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주목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이야기들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준 것도 좋습니다. 협동조합의 예.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의 예로 하면서 이제 농협 축협 수협 같은 거를 예를 든 것에 관해서 좋기도 하고 조금 안 좋기도 합니다. 좋은 점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 같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걸 예를 들었던 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이 과연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으로 대표되는 그런 모델이냐는 얘기. 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이 지금 지석이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모델로서 적절한가라는 거야. 그래서 농협이나 축협 수협은 사실 욕 엄청 먹거든. 원래 협동조합으로 얘기했는데 애들이 막 금융업이 더 많이 해가지고 돈벌이 아, 딴데 있다고. 어? 그래서 농협, 축협, 수협 오히려 욕 많이 먹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연 진정한 협동조합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과연 이 사례로서 적절한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디테일의 문제야. 어? 뭔가를 내세울 때 과연 그게 가장 잘 대표하는 건가? 그 성격에 맞는 건가? 라는 부분, 그런 엄밀성, 이런 걸 나중에 우리 지석이가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까지 찾아낸다면 역시 그것도 최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좋습니다.
전국 단위인데 하지만 협동조합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요 이야기로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가는 점들도 좋은 점이고 특히 이런 작은 협동조합들이 디테일한 일들을 더 처리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리고 이 책이 바로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농협 축협 수협을 빌드업한 거라면 인정.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 부분로만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이 축협 수협도 있다. 규모가 전국 단위다. 하지만 이걸 오히려 좀 뭐라 해야 돼 여기서 그럼 비판한다던가. 하지만 규모가 커서 뭐 한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의 성격이 과연 제대로 반영됐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갔다라면 오히려 더 이제 좋은 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쌤이 좀 의문이 듭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어. 대단하다. 팀워크 더 잘된다. 막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게 사회적 경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 그럼 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사회적 경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뭐 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 뭐 이런 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 책은 어쨌든 협동조합에 관해서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석이의 그 포지션이 이런 사회적 경제가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건가? 여태까지는 사회적 경제가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갔는데 여기 부분에서 그거 아니고도 뭐 대안이 있다라고 면서 지석이 글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이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전체 글의 일관성이라는 부분들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이걸 대할 건가 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좋은 거 서로를 더 잘 믿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협동조합을 이용한 나쁜 사람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역시 이 연결고리를 그 다음 이야기로 연결을 어떻게 해갈 거냐 라는 부분에서 내용적인 연결을 하고 있다는 점들. 이 점이 지석이 글의 아주 강점이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글이 읽히는 그런 비결이기도 해. 이런 건 다른 친구들이 지석이한테 배워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단 구별해줘야지. 네네. 문단 구별해야 되고 나쁜 사람들도 을것 같다 해서 주머니 들어야 된다면 별로 좋지 않은 일이다. 다행히도 이런 일은 거의 없는 편이다. 사람들이 최소 양심을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어쨌든 그 여기도 이제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 요 자체가 모순 아니야? 이용한 나쁜 사람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없는 편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최소한 양심을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 이거를 과연 그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건가? 아니면 그 사회적 경제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보완이라던가 이걸 통해서 이걸 최소화하려고 할 건가? 그런 노력들은 과연 없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가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단서에서 입술이 않았는데 경제 연결됐다는 것이 느껴진다.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해서 끝 마무리 한 걸로 이제 역시 정리를 잘 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뭐 감상적으로 끝내는 거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좀 임팩트가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 몰랐는데 알게 됐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어느 책에서나 어느 글에서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요 인상 깊은 마무리가 인상 깊다. 남에게 뭔가 가슴 뭉클하게 한다. 감정에 변화를 준다. 이걸 우리가 인상 깊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상 깊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사회적 경제와 연결되는 걸 느껴진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김추신의 꽃 너무 흔한 얘기인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없을 때는 그 존재가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관심을 갖는 순간 비로소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뭐 어린 왕자에서 장미가 수많은 장미가 있지만 그
어류영재가 있던 별에 있던 그 장미는 대체 불가의 장미인 것은 내가 관심과 애정을 쏟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런 부분들처럼 사회적 격동적인 사실은 이미 존재했었어. 근데 지석이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뭐야, 몰랐기 때문에, 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었는데, 내가 이제 그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왔다. 나에게 꽃이 되었다. 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나. 집중이 갑자기 든 생각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 뭐 인상 깊은 마무리하는 부분들도 좀 더 인상 깊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석이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 저 중력미 좀 가지고 와도 될까요? 갑자기? 자, 가져와도 돼. 갔다 와. 네, 후 글 아, 보겠습니다. 지석 아, 투, 근데 저 이번에 좀 그 못 썼는데. 지석 투글 읽고는 하진이, 가겠어. 민민이, 준이, 지석원, 중원이 순으로 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여 조율하면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보다 값진 것이 없다. 남의 생각을 들을 때는 경청, 배려심, 이해심 등등을 얻을 수 있으며 내 생각을 말할 때는 조리 있게 말하는 것, 차분함, 발표력 등등을 얻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조율할 때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 수용력, 설득력 등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과제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에 여러 학교에서 많이 조별과제를 실시하곤 했었다. 조별과제를 통해 조별과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진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지하게 많다. 그러나 이 여러 장점을 딱히 바라지 않고 당장의 편함을 바라는 친구들은 흔히 말하는 무임승차를 하게 되며 남은 아이들 중 열정적인 친구들이 이 조별과제를 주도한다. 그렇게 이 과제는 어느 순간부터 조별과제가 아닌 양 많은 개별과제가 되어버린다. 이 때문에 최근 학교에서는 조별과제를 잘 하지 않으면 한다고 해도 조별과제 내에서 개개인의 참여도를 보면 성적을 반영한다. 중학교 1학년 때였다.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스포츠 신문 만들어 위생 평가를 내주셨다. 그렇게 각각 4명씩 모임이 만들어졌고 우리 모임에서 내가 주당을 맡게 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수행 전, 수행날 전, 수행 전날 저녁이 돼서 우리 조원들은 나에게 자료를 보내주었다. 그 자료들은 신문 하나를 복사 붙여넣기 한 글부터 조사 범위에 전혀 맞지 않는 자료도 있었다. 이렇게 자료를 전부 받은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만들었고 그날 살면서 가장 늦은 시간에 잠을 자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좋은 점수를 받았고 우리 조원 모두 같은 점수를 받았다. 조별과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과물이 하나라는 점이다. 조별과제를 훌륭하게 잘하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지만 하나의 결과물 안에서 어떤 학생이 열심히 했고 어떤 학생이 놀면서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봤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무임승차하는 학생을 팀에서 내보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규칙만 만들어도 무임승차하는 학생은 적어질 것이고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조별과제가 끝나게 되면 많은 것을 얻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학생들 서로 간의 우정에 금갈 요소가 있어 이 방법 그대로 실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 방법을 변형시켜 적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과제를 진행한 과정을 촬영하여 선생님이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선생은 학생의 조별과제 참여도를 알 수 있고 그로 인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조별과제는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능하게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충분히 나아지고는 있지만 더욱더 학생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은민이부터, 아진이부터 아니에요? 은민이부터인데 지석이 바로 아, 밑에 있네. 평가. 어, 일단 조별 과제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넣으면서 잘 쓴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이 책에 조금 더 관련 지어서 썼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인가요?
자신의 경험을 써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고 주제에 맞게 잘한 것 같아요. 수도권, 이게 그 조별과제에 관련해서 쓴 거는 공감되는 내용도 많고 정말 좋았는데 뭔가 이게 사회적 경제는 뭔 관련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주제에 맞지 않은 느낌. 저 하면 되나요? 네, 저도, 근데 그, 이거를 왜 쓴 거죠? 그 조별과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안 나왔어. 그, 아, 아, 그 뭐지, 그 빵집 얘기 때, 그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은 똑같으니까, 그거 생각나가지고 적은 거고, 그리고 우리 나이 대에서 가장 그런 거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건 조별과제가 있으니까, 조별과제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적은 거지. 네. 그냥 그 예시로 들고 글을 쓰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별과제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글이 책하고 잘 안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난 그런 게 있었어요. 마이크, 중원이 어디 갔어? 아, 네. 해? 저도 살짝 그 조별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조별 과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잘 생각하긴 했는데 이게 저는 사회적 경제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성이 글은 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것만 지우면 돼. 요것만 지우면 아주 좋은 글이 돼. 지성아. 지석2.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지석2가 예를 들면 요거 지우고서 뭐 조별과제 개선 방안을 찾으시오. 뭐 이런 주제로 했더라면 아주 훌륭한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함께 잘 산다는 것이라는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이 책에서 우리가 그 책과 관련돼서 에세이를 한번 써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지석2는 어쨌든 뭐 이것도 관련 있는 부분이다라고 나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야. 그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어느 한 부분에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집중한 거야. 그래서 관련성이 있긴 해. 근데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한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뭘 보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냐. 근데 어떤 집이 그 옛날 집을 리모델링해서 했다는 거야. 근데 옛날 집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뭘 리모델링 했더니 옛날 집에 있던 대들보를 갖다가 그 탁자 봤는데 뭐 썼대. 그래갖고 그 집이 리모델링이 돼. 근데 그걸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더라는 거야, 사실. 뭐 그런 것처럼 너무 그 극히 일부분에 주목을 해서 쓴다라면 원래의 글과 어떤 그런 벗어난 그런 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지적 2가 결국 그 테마를 뭘로 잡을 건가. 내가 에세이를 쓸 때 뭐 우리가 그냥 에세이를 쓴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뭔가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 범위 중에서 뭐를 테마로 잡을 건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잡는 거에 우리 지속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글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그 외에 그냥 이 글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짜임이 갖춰진 좋은 글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함께 뭘 한다는 것, 그래서 모두 함께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 이제 같아 보이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지만 그 그 안에 본질까지 과연 같은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그래서 아까 지속 원 글에서 지속 원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뭘 했냐면 돈보다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속 투가 지금 그 조별 과제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 과연 이게 사람을 우선하는 거냐? 사실 지속 투의 글에는 사람을 우선했다는 느낌은 안 들고 우리가 흔히 또 다른 또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공정,
공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그 중요한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과연 사회적 경제가 그렇게, 물론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잘 가기 위해서는 공정이라는 룰도 잘 작동을 해야 돼. 아까 지석원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어? 근데 이제 지석원은 그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양심이기 때문에 거의 없을 거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그냥 덮어버렸단 말이야, 사실. 근데 이제 지석 투그레는 그럼 만약에 나쁜 사람이 있다라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회적 경제에서 공정이란들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담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점이에요. 근데 이제 자칫 잘못했다가는 사회적 경제에서 공정인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사회적 경제가 아닐 수밖에 없다. 그런 건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관심, 이것들이 사회적 경제를 떠받치는 상당히 중요한 기둥인데, 그거 자체를 이렇게 뭐야? 이른바 공정이라는, 제도라는, 법이라는 그런 잣대를 갖고서 엄격히 적용한다면, 사회적 경제 어떤 그런 믿음 같은 것들을 갖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글이, 원래 그 책의 컨셉에 맞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뭐 조별과제 이야기 같은 것도 통해서 이 글의 좋은 점은 여러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두 함께 잘 사는 것과 관련된 에세이가 아니라면 이 글 자체가 아주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필요, 고민, 이거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들도 좋은 부분들입니다. 이럴 때 이제 글이 더 생생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고, 어, 그날 살면서 가장 늦은 시간에 잠을 자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 멋집니다. 이렇게 직접 대놓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돌려서 얘기하는. 결국 뭐야, 그 일 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내가 쏟아 부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돌려서 그날 살면서 가장 늦은 시간에 잠을 자게 됐다고 해서 은연중에 얘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문학적 비유가 있는 표현들. 사회적인 직설적이고 앞서서 이걸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을 다루는 주장을 다루는 글이에요. 근데 이러한 문학적 요소를 살짝 살짝 집어 넣어줌으로써 그 글의 생기를 돌게 하고 글의 어떤 그런 품격을 높여주는데 이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별과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역시 잘 지적을 했고, 뭐 팀에서 학생을 내보내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일반 기업하고 다른 거야. 일반 기업은 능률을 올리지 못하면,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라고. 근데 사회적 경제에서는 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왜 외국인 노동자가 다문화 가정 그런 사람들께 왜 일자리를 나눠주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사람도 고용하면 안 되지. 근데 함께 사는 사이기 때문에 그들을 안고 같이 간다는 거야.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학생을 팀에서 내보내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방법들은 사실은 그런 정신과는 조금 어긋나는 측면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요 부분들 반론 부분들 같은 경우를 미리 이제 검토해가지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들 좋습니다. 다만 이제 변형시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는데 그럼 변형시켜 적용한 그 방식이 대체 뭐냐는 얘기야. 그것까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야. 하나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지석투가 고민을 해서 그 결과물을 내줬다면 그건 아주 최고의 연구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 최고의 연구가로 평가받겠지. 그다음에 이제 촬영하여 쌤이 확인하게 하는 거에서 쌤 요거 방안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 야, 그 촬영하는 거 그 애들 보고 있으면 선생님은 뭔 죄인가? 그 분량도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걸 다 봐야 되나? 어? 야, 선생님 근데 진짜 힘들겠다. 라고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이 글을 보면서 어쨌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 가능한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도 우리가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요 자체 과정을 촬영해서 잘 못하는 애들은 점수 안 주고 잘하는 애들만 점수 주고 그럼 얼마나 이게 심플해 간단해 좋아.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반 애들 동영상을 다 보고 있었나. 그래서 동영상 보는데 그게 얘들 그
과제 진행하는 동안 그 과제가 뭐 10분, 5분 만에 끝나는 과제는 아닐 거 아니야. 1시간, 2시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팀마다 한두 시간씩 테이프를 다 봐야 된다라면 그 무척이나 어려운 일 아닐까 싶은 뭐 내용 조사는 약간 반론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제시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 가능한 실천 가능한 그런 부분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다음에 조별과제가 필요하고 조별과제에서 지금도 충분히 나아지고 있지만 더욱 생산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도 충분히 나아지고 있지만 요 부분들도 이제 조금 더 인상 깊은 마음으로 한다면 얘네들은 그 TV 미디어상에서만 알았을 것 같은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 한국 축구 국가대표를 4강으로 이끈 감독이 누구야? 그거였죠? 그 히딩크. 히딩크 아, 감독. 그럼, 히딩크 감독이 아, 한 유명한 말이 있어. I'm hungry. 아, 뭔가 아, 뭔지 알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해서 그때 뭐 8강 갔을 땐가 뭐 16강 갔을 땐가 그래서 막 우리나라는 그걸로 충분하다 잘했다고 경사 분위기였는데 그때 아주 엄숙하게 난 아직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번 승리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집중력 이런 거를 내보여서 상당히 그때 국민들에게 환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뭐 지금도 충분히 나아지고 있지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은 히든크가 뭐 8강을 할 때도 난 아직 배고프다 했듯이 충분히 충분한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더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상 깊은 마무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석투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참들이 누구였다고? 저요. 3등 준이었네. 응? 저요. 준이? 네. 누구? 자, 준이. 발표, 경제라는 잠깐만. 지석투, 하진이, 은민이, 지석원, 중원 어디 갔어? 중원이 없어졌어? 어? 나갔어요? 뭐라? 진짜네? 야, 중원이 없는지도 몰랐네. 중원은, 링크를 보내고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경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돈을 벌고 쓰는 활동,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단순히 돈벌이를 넘어 사람과 사회 환경까지 함께 생각하는 특별한 경제 활동이 있다. 바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추구를 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 그리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경제 활동이다. 일반적인 시장 경제가 나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우리 모두의 행복과 복지를 추구한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회적 경제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동네 작은 가게들이 모여 함께 만든 협동조합, 환경을 생각해 만든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 등이 모두 사회적 경제 활동의 일부분이다. 사회적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모두 함께 멀리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요시한다.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더 큰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주의의 가치와도 이어진다. 이 사회적 경제는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 시장 경제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영역, 예를 들어 농촌의 교통 서비스, 소외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나 시장만으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이러한 사회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경제 위기 때마다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경기가 나빠져도 일자리가 줄어들 때도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의 목표는 단순한 이윤 창출이 아니라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복지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도 사회적 경제는 점차 성장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창업을 하기도 한다.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든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디에 쓰이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단순히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물건을 살 때 그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많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 사회적 경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해보자. 네, 수고했습니다. 중원 있네. 다시 들어온 거야. 아니면 그냥 있었는데 내가 아니, 몰랐던 거야. 아까 없었어요. 자, 저 지덕투. 아까 인터넷 연결이 끊겨가지고 나가졌어요. 그래, 아, 알겠습니다. 지덕투. 네? 되게 그 뭐지 좀 문장이 하나하나 다 생각 오래 하면서 썼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되게 단어 하나하나 좀 허투루게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사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 중심으로 잡아서 잘 쓴 것 같고, 네, 자신의 생각도 잘 쓴 것 같아요. 끝민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되게 깔끔하고 포인트 있는 부분만 딱딱 골라서 글을 잘 쓴 것 같고, 읽기에도 어렵지 않아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여권. 그 자료조사 같은 거 확실히 해가지고 좀 그 내용을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서 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자신의 생각을 많이 쓰지는 않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사회적 경제에 대해 설명하는 느낌이었어요. 권이. 저는 개인의 생각도, 응? 뭐라고? 자,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도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네. 근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음. 끝. 중원아 네. 끝났어? 네. 아, 그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준이글이 아까 그 지속 투글하고 대비되는 것들은 지속 투글은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좀 멀리 있었어. 글 자체로서 좋은. 근데 이제 준이글은 글 자체로도 좋고 요 책 사회적 경제 그 모두 함께 잘이라고 하는 책의 성격에 잘 맞는. 그래서 준이가 사회적 경제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잘 풀어 설명하고 있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그런데 어? 지석원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의 지적이 그게 또 팩트야, 팩트. 그래서 준이 글을 읽으면 아주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좋아. 그런데 매력은 없어.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잘 만들어진 공장 제품이야, 공장 제품.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것은 이른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제품. 그 수제품이 갖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내 그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준이 글이 상당히 정정돈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깔끔한 이런 글인데 왜 정이 안 가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준이 너의 컬러, 준이 너의 고민, 너의 색깔, 이런 것들이 이 글 안에 입혀졌을 때 이게 준이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게 과연 준이 글이냐라는 부분들에서 그냥 그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잘 발췌해서 잘 이렇게 풀어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훌륭하지만 좋지만
우리가 쌤이 그 이런 책을 읽고 나서 글은 단지 책 이야기를 중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가 관심가졌던 포인트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원래 이거 취지에 맞기 때문에 준이가 이제 지금 쌤이 조언했던 그런 글들을 쓰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지금 이거는 그런 머리로 쓰는 거예요, 머리로 쓰는 거. 근데 이제 이른바 손발로 써라, 가슴으로 써라 이런 얘기 있잖아. 결국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깊이 있는 생각이 함께 결합될 때 요 글이 아까 선생님 말했던 그런 글들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글 자체로 보면은 사회적 경제나 어떤 컨텐츠의 전달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깔끔한 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이 누구지? 저요. 국민이? 어요. 어휴. 네? 또요. 음, 뭐, 뭐야, 이게? 너 영민아, 따라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스타는 네? 이제 유나진만 놀릴 게 아니라 너 그 놀림의 대상이 돼버린 거야. 팬들을 진짜 관심 어이없다. 없다. 영민아, 이해해. 네? 자, 하겠습니다. 네. 전에 집 근처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호캉스여서 호텔에 거의 있다가 간식이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뭐 먹을 거 파는 곳이 있나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꽤 가까워서 걸어서 로컬푸드 매장에 갔습니다. 들어가니 매장이 정말 넓었습니다. 쭉 둘러보니 과일과 채소, 반찬, 디저트 등 여러 가지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과일과 채소는 정말 싱싱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느꼈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로컬푸드 매장이기 때문이죠. 로컬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지역 농산물이에요. 근데 이게 왜 싱싱함과 관련이 있냐고요? 이유는 이미 나왔어요. 장거리 운송을 하지 않고 바로 오니 싱싱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것도 싱싱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럼 뭐가 다른 거지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농약 및 방부제입니다. 일반 물품은 장거리 운송을 해야 하니 농약이나 방부제가 사용되는데 로컬푸드는 지역 농산물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을 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로컬푸드에 유기농 물품이 많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여러 물품이 싱싱하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사려고 가격을 봤는데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뵈니 실제로 저렴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로컬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이다 보니 직거래를 하거나 운송비가 적어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로컬푸드의 주요 장점을 알 것 같습니다. 어, 생산자인 농부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음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보다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히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 나 혼자만이 아닌 다 같이 좋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장의 장점을 알고 이용해 다 같이 좋은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민이 수고 많았습니다. 자, 준이부터 지석원, 중원이, 지석두, 하진 순으로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사회적 경제 중에서 로컬푸드 하나에 그 특정을 맞춰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잘 쓴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도 나와가지고, 재밌었어요. 되게 잘 썼어요. 그 자기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이렇게 쓴 게 좋았던 것 같고요. 말투가 좀 친절했습니다. 마이크 켜고 중원. 저도 경험을 말해서 되게 신기했구나. 그다음에 로컬 푸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랑, 그다음에 그 로컬 푸드가 왜 싱싱한지, 가격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말해가지고 머리에 잘 들어왔어요. 지석두. 되게 그 국어 교과서 한 중반 부분에 나오는 스킬이나 아니면은 그 사회 교과서 그 맨 마지막 단어 마무리 옆 뒤쪽에 나오는 약간 글 같은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되게 잘 깔끔하게 잘 쓴 것 같습니다.
그 되게 로컬 푸드에 대해 자세히 적은 것 같고, 그 조사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은민이가 여러분이 평가한 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평가도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자, 그 여러분이 뭐 얘기했던 그 부분들처럼 은민이 글의 특징은 어쨌든 은민이의 구체적인 경험을 갖고 썼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은민이만의 글이 나온 거죠.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제 준이글하고 대비되는 거야. 준이글이 일반적이고 물론 핵심도 담아서 좋은 점이 있지만 일반적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스페셜한 은민이만의 어떤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글이라는 얘기.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지석 투도 그 네, 현미경으로 그 일부분을 들여다봤는데 과연 그게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분의 문제를 잡았는데 지금 은민이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건 아니고 그냥 뭐 돋보기 정도 되고 들여다본 거라니. 그래서 그들 사회적 경제의 여러 유형들이나 뭐 의미 가치 중에 로컬 푸드에 꽂힌 거야, 얘가 지금. 근데 이제 로컬 푸드가 과연 사회적 경제를 대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사실은 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요 선택, 뭐를 이렇게 아이템을 선택해서 할 거냐고, 아이템을 결정하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그 능력인 거죠. 사실 쉽게 연습도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그 아이템을 잡는 부분에서 여기 로컬 푸드를 잡고 있었던 것들, 로컬 푸드에 관한 글이라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큰 그런 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이즈에 맞게 주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 어쨌든 뭐 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던가 자기들이 어떤 뭐 구체적인 경험을 대학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 다 훌륭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 국민이가 글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쓰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즐겁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이 그 중원이, 아닌가? 중원이하고 지금 누구 남은 하진 남은 거야? 네, 근데 중원이가 5번이었어요. 잠깐만. 음, 자, 중원이 글 읽고 지적 투 하진이 은민이 준이 지적 원 수고 평가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잘 산다는 것, 사회적 경제와 사회 안의 협동에 대한 이야기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순자의 성악 편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대로 놔두면 싸움이 그치지 않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도 이유는 없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모두 함께 잘 사는 경제, 즉 사회적 경제는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경제 활동과도 거리가 있다고 책의 초반부에서 저기 어? 잘린 것 같은데요. 뒤에 더 쓰고 있는데. 동조합의 정의는 5인 이상의 사람이 개발적으로 만든 사회적 경제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냈고, 금융업이나 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는 사업체이다. 즉, 조합원들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조합에 가입하지만 조합의 구성원들은 사업 종류를 따지지 않고 즉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협동조합은 사회에 공헌하며 조합원들의 권익을 추구하며 구성원들의 이익, 이 세 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사업체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공공이익을 추구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추구하거나 지역 경제 발전을 추구하거나 조합의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등 가치관이 각각 다양한데 모든 조합이 공통으로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조합원의 욕구 충족이다. 조합도 사업체여서 돈을 벌어야 한다. 때문에 조합은 조합원의 욕구에 초점을 둔 채로 운영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이 없다면 추구하는 가치관을 퍼뜨릴 수 없다. 국제조합연맹 ICA에서 표한 원칙 중에서 5번 원칙이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더 잘 운영하고 사회협동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함인데 이는 조합원을 통하여 사회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기 위한 원칙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원칙 6번이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협동조합 간 조합원 및 자원의 연계 진짜
권장이라는 원칙에서도 조합의 가치관을 알리기 위하여 다른 협동조합이나 조합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또한 7번 원칙에서도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활동해야 함.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원칙임을 알 수 있다. 겉으로 보면 조합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돈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가치관을 알리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많이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래서 조합원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도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것만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 혹은 서비스가 왜 의미적일까? 또는 이 물건 혹은 서비스로 인해 나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스스로 반성하거나 자신에 대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질문에서 얻은 답과 이전의 시행착오 등으로 협동조합의 로컬 푸드나 공정무역 상품 등 올바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역할은 단순히 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는 우이당 장일순 선생님 말씀과 같이 조합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1차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또 조합원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2차적으로 가치관을 전달하고 조합원이 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조합원 점점 늘어가는 선순환이 사회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회경제의 역할이자 협동조합의 역할인 것 같다. 많았습니다. 윤석 2부터. 되게 조사를 되게 많이 해서 쓴 글인 것 같고요. 좀, 그, 되게 자세했던, 뭐, 5주, 6주, 7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협동조합의 주요 내용들을 가져와가지고 쓴 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 다음, 하진이. 그 되게 책에 나온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잘 적은 것 같고, 네, 좀 깔끔하게 적은 것 같아요. 예, 예. 음, 에? 아, 너야? 철이야. 나 아니야? 아, 어. 아니, 일단 자료 조사를 되게 열심히 해서 쓴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문장이 되게 길었어가지고, 읽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 또 아까 약간 고민 그런 느낌처럼 하나의 그거 주제에 대해서 되게 깊게 파고드는 게 네, 좋았어요. 자, 중원이. 그거 안 했어요. 미안해. 이거 약간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조사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쓴 글 같고요. 이거는 그 뭐야. 그 좀 문장이 좀 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중원이가 글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이 글의 특징은 어떤 양으로 승부한다. 라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지. 지난번에 이어서 어쨌든 그 양으로도 승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능력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양도 충분하면서 질적으로 또 어떻게 더 수준 높은 글을 쓸 거냐라는 것도 중원이의 과제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이하고 중원이하고 똑같이 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갖고 설명을 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원이나 준이나 같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글의 색깔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원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조항 같은 것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조금 더 그 뭐라 해야 되나 아카데믹하라고 해야 되나 학술적인 그런 느낌 좀 더 딱딱한 느낌이 드는 데 비해서 준이는 그런 딱딱한 느낌 없었거든. 사실 상당히 이렇게 뭐야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글마다 어떤 그런 문체의 차이가 난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글 보는 안목이 더 많이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어쨌든 본소의 이적이다 성악설 같은 것도 이렇게 예시에 줌으로써 중원이가 나 이렇게 공자명자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이게 자기 과시를 하는 거지 사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배경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것들이 원래 우리가 쓰려고 했던 그런 글과도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나름 좋은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은민이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지적했던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길더라라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문단이 거의 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중원이의 글버릇이 이른바 만연째 질질 늘려 어떤 그런 거 있다. 그래서 그 연습에 음, 짧게 짧게 끊어서 한 문장에 한 가지 얘기만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짧게 짧게 끊어서 여러 문장을 만드는 그런 연습들이 우리 중원이에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원 역시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가 없는 점. 아까 은밀히 같은 경우는 자기 얘기를 잘 쓴 그런 케이스였더라면 중원이 그대는 자기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점들,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점들이었습니다. 중원이 좋은 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하진이 자, 네. 여기 하진. 자, 하진이 발표하고 나서 은민이, 준이, 지석원, 중원이, 지석투 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를 인상 깊게 표현한 책이다. 이 책을 보기 전 나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그저 지루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을 보고 나서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사회와 경제 이야기들이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고 흥미로운 사례와 같이 소개해줘서 지루할 틈이 없었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경제활동이며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들과는 다르다. 일반 기업은 수익 및 창출이 목적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농업이 있다. 농업은 농촌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러 가는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항상 기부를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많은 기업들은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평소에 사회적 기업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었는데 뜻을 알게 되니까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찾아보며 그 기업에 많은 관심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전보다 더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나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은민. 일단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잘 쓴 것 같은데 뭔가 독후감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은민. 그, 다른 거는 되게 사회적 기업에 대해 설명도 많이 하고 좋았는데, 약간 그 서론하고 결론을 조금, 아, 서론하고 결론에서 조금 더 결론은 조금 더 인상 깊게 마무리하고, 서론 조금 더 흥미가 있게, 약간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석원, 좀 음, 더 그 지석원, 서론에 저거 아니군요. 네. 지석원. 좋은, 어이? 음? 여기도 다른 그 전에 애들이랑 비슷하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쓴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독후감 느낌 났어요, 그리고. 어, 저요? 중원이 마이크. 잠시만요. 네. 저도 되게 살짝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글이라기보다는 이 책에 대해 설명한 것 같았고, 자기 주장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그 책에 대한 주장이라서 좀 책의 내용을 좀 알아봤으면 좋았을 것 지석투. 좀 더, 되게 깔끔하게 글 잘 쓴 것 같은데, 조금 더 서론에서 그 사회적 기업에 관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은민이가 열심히 역시 잘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도 오늘 아까 이어서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어? 갑자기. 은민이 글이 사라졌어. 저요? 아니, 지금 은민이 그랬지. 우리 아니, 하진이요. 하진이 그랬나? 어, 두글이에요. 어, 하진이글 그래 미안해. 자, 하진이글 우리가 보는데 어쨌든 하진이가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잘 썼습니다. 여러분이 반응이 맞고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바로 이 부분이 결국은 독서감상문의 가장 일반적인 시작. 어? 뭐잘 몰랐는데 제가 또 알게 됐다 칭찬. 이게 책만 밖에 그냥 거의 기본 포맷이야.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포맷은 더 이상 새로운 포맷은 아니다. 그러니까 뻔한 포맷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해야 돼.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뭐 씻을 때 마찬가지야. 그 뭐지? 그 솜사탕 같은 뭐 구름 뭐 이런 거 이거 피해야 돼. 그 표현을 제일 처음에 쓴 사람은 대박이었어. 양떼 같은 구름 이거 대박이었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맨날 애들이 구름 얘기하면 솜사탕 얘기하고 양떼 얘기한단 말이야. 그건 더 이상 뭐 한 게 아니야? 창의 생각한 관용구가 되고 관용구 늘 쓰던 관용구가 되고 그래갖고는 좋은 점수 절대 못 받아. 그래서 남들이 흔히 쓰는 거는 내가 일부러 뭐 해야 돼? 피해야 돼. 그럼 절대 쓰면 안 되냐? 아니야. 내가 다른 게 도저히 생각나는 게 없어. 그때는 그냥 써야지. 관용구 써야지. 그때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야기는 좀 더 참신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역시 열심히 설명했는데 요 문단 구별이 문단이 자체가 너무 길 때 같은 내용이라도 잘라주라고 얘기했었고 여기 마지막에 요 부분들도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도 전형적인 독서 감상입니다. 그래, 열심히 했어. 이거잖아. 그래서 아주 그 하진이가 착한 학생이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기본적인 전형적인 그런 포럼에 맞춰서 쓴 건데 우리가 이번 거는 좀 이렇게 에세이 형식으로 한번 써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것도 에세이 독서감 상문형 에세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독서감 상문은 우리가 따로 쓰기 때문에 그걸 좀 떼내고 그냥 순수하게 에세이 형태로 써보는 게 더 좋았겠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서는 살짝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글을 잘 썼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책이 뭐지? 이름 없는 우리 옛날에 톡톡톡 책 본 거 알아? 기억나? 아, 네, 네, 봤어요. 그 책과 소재 소재가 좀 비슷한 책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관전 그 독서 포인트는 아까 또 잠깐 얘기했는데 톡톡톡이라는 책과 이름 없는 너에게라는 책의 같은 점 다른 점 그리고 특히 이름 없는 너에게가 톡톡톡은 국내 작가야. 이름 없는 너에게는 외국 작가야. 그래서 이제 그 아, 작가일 때 외국 작가일 때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부분들도 흥미로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관심을 갖고 좀 읽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좋은 글들 쓰느라고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어쨌든 또 잘 들었습니다. 질문 없고 저요. 네. 다음 주에는 어? 이름 없는 너에게라는 소설책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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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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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